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청약통장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 연말정산 영상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아파트는 많지만 내 집 하나는 없는 이 슬픈 현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잖아요. 이놈의 집값은 도대체 우리더러 집을 마련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저축이겠죠. 그중 신규 분양을 위해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플러스 가산점을 받으시려면 이 통장은 필수예요. 이 통장은 2009년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기능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각각 기능이 다 달랐어요. 이 여러 가지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모두 가능한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청약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비염을 또 앓고 있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발음이 세니까 이제부터는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 주택 보유자,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하시고요. 개인만 가능합니다. 기업 명의로는 가입을 못해요.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청약통장은 전 금융권 다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이 은행들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용하기 편한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있는 거예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마 아빠가 넣어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른 가서 물어보세요. 이 통장이 2009년에 처음 생겼을 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가입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미성년자 명의로는 청약 순위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서 나도 모르는 청약 통장이 만약에 있다 하면 아마 240만 원 또는 360만 원 이렇게 저축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는 엄마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이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저축상품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줍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은행이 다 같은 금리를 주고 있어요. 변동금리예요. 보통 은행에서 주는 예금 적금금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줍니다. 18년 12월 기준으로 금리를 말씀을 드리면 1개월 이내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금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원금만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1개월 넘어가고 1년 안으로 해지를 하게 되실 경우에는 연 1%로 책정을 해서 드리고요. 2년 안으로 해지하게 되시면 2년 못 채워서 해지하게 되시면 연 1.5% 그리고 2년이 넘어가서 해지를 하게 되시면 연 1.8%를 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없어요. 청약이 당첨되는 그 날까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원해서 해지하는 그 날까지 계속 불입해서 넣으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내일 당장 국토교통부에서 금리를 변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까지만 위의 금리로 적용을 하고 내일부터는 변경된 금리로 일할 계산돼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이 넘어가면 계속 같은 금리를 주지만 금리는 변동이 된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요즘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가 1.7% 정도 돼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전체적으로 은행 금리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청약통장도 금리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저축을 하시더라도
불리하거나 이득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로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이 부분 설명해서 청약통장 많이 가입들 하셨거든요. 여기서 전해드릴 저축 관련 팁들이 워낙 많아서 영상을 2개로 나눴어요. 청약 자격과 순위에 대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음 영상을 바로 넘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 링크는 더보기에 올려놨어요.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이에요. 만기도 없고요. 아무 때나 얼마든지 마음대로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헌데 제약들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 2만 원부터 넣으실 수 있어요. 만 원은 안 돼요. 그리고 최대 1,50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어요. 잔액이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주택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회차가 중요해서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를 넣으면 1순위로 청약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민영주택의 경우는 24개월이 경과를 해야 되고 통장에 1,500만 원이 있으면 모든 주택, 모든 면적에 1순위로 청약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꼭 24개월이 아니어도 6개월이 경과를 하거나 12개월이 경과를 해도 1순위로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1순위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든 주택의 1순위가 충족하려면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되고 24회차로 입금이 돼야 되고 1,500만 원의 잔액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1순위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청약 저축을 활용해서 저축을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일 간단하게는 1순위가 될 수 있는 예치 금액을 24개월로 나눠서 매달 그 해당 금액을 넣으셔서 1순위로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1,500만 원을 다 채우겠다 하시면 한 달에 62만 5천 원씩 넣으시면 되시고 그 외에 이제 지방 지역은 200만 원부터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매달 10만 원씩 넣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국민주택이 청약을 하려고 하면 회차가 중요해요. 이 청약 통장은 선납이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48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2만 원씩 24회차로 나눠서 넣어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을 다 쪼개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차를 한 방에 충족을 시킬 거고 이제 잔액이랑 기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약통장 일단 저축하지 않더라도 2만 원만 가입을 해놔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2만 원 넣어놓고 그냥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곧 청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부터는 매달 적금을 청약통장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계획한 금액을 24회로 쪼개서 넣어놓기만 하면 바로 1순위가 됩니다. 가입 후 기간이 길수록 청약 받으실 때 가산점이 붙으니까 일단 빨리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 가입만이라도 해놓으시면 인생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진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2만 원 정도야. 커피 몇 잔 아끼고 가입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청약저축은 목돈 넣으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돈을 가지고 내가 저축을 하려고 한다. 한 계좌에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금리에 따라, 기간에 따라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여러 통장으로 쪼개는 방법도 있는데 2년 이상 이 돈을 안정적인 곳에 예치를 하고 싶다 하시면 1,500만 원까지는 청약통장에 한 번에 불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2년짜리 또는 3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금리가 오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기예금은 가입하실 때 그 금리 그대로 만기 때까지 가거든요. 그렇다고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가 붙지도 않고. 근데 청약통장에 넣으시면 변동금리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요. 만기가 없는 상품에다가 한 달에 50만 원씩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할 때 한 번에 해지를 하시면 돼요. 이제 재해치 하시는 게 매번 귀찮으신 분들, 추가 불입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청약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24회차로 나눠서 넣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쌓이면 금액을 무한대로 많이 넣으실 수 있는데 이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예금자 보험은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보험료를 내고 고객님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제도인데 청약통장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저축을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소득공제를 또 놓칠 수가 없겠죠. 지난번에 알려드렸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그러면서 무주택자 세대주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1년 동안 넣은 금액 240만 원까지 한마디로 한 달에 20만 원씩만 넣으셔도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다음 링크 걸어드린 영상에서는 청약 자격과 순위 가점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와 주세요.